오늘 19일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53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의도된 결과입니다. 이게 예전의 고환율과는 다른 것이, 예전에는 어떤 위기가 터져서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환율은 꾸준히 증가해온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것이 의도된 결과인 게, 한국 정부는 2022년도에 미국과 사상 처음으로 금리 역전이 생깁니다. 사상 처음으로요. 그것도 2%대 역전이 생겨버린 겁니다. 최고 5.5일 때 저희가 3.5였죠. 지금은 그것이 어제 그 0.25포인트 다시 낮춰서 지금 현재는 1.5포인트 차가 되긴 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어쨌든 미국과의 사상 첫 금리 차가 지금 현재의 고환율을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그 선택이 되었는데, 환율의 체감은 특히 해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해외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못 느끼실 겁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환율 역전이 발생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한국 자산, 한국의 금융자산,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중국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 미국으로 다 돌렸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1금융권 국민은행에서 5.5포인트의 금리를 주는데, 그 3금융권 혹은 사채에서 3.5포인트 금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절대로 사채를 안 쓰시겠죠? 당연히 1금융권의 5.5포인트, 안정성, 경제성, 모든 것이 압도적인 1금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이 포인트 때문에 우리의 자산이 그렇게 큰 변동이 있다라는 게 얘기가 되나라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은 정말 우리의 이 원화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혹은 지금보다 더 이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달러 자산이 6억에서 7억 사이에 있는데, 제가 지금 자산이 이 정도니까 그나마 제가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제 달러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요, 저는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완전히 보장된 무한한 총알을 장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거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말로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저대로 노하우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노하우는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만 말 해서 뭐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틈틈이 그 올리는 매매 일지에는 어차피 그 결과물로 제가 매매와 매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자산을 불리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고, 굳이 노하우를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냥 부동산 살리기입니다. 부동산 살리기. 그거 아니다. 부동산 살리기가 아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라고 하겠죠. 당연히. 핵심적인 목적은 부동산 살리기입니다. 이게 빠졌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 처음 있는, 게다가 2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정책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선택을 하냐? 정책 결정권자들이 기득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은 부동산 보유자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직업 윤리를 바라는 여러 직업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가들을 포함해서 과연 그들이 타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그다지 타인을, 그다지 공익을 그렇게 최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가장 훌륭한 투자 대상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저희 저출산 세계 꼴찌의 출생률 0.7명인지 6명인지 그것과 더불어 현재의 이런 경제적 위기 상태에서 어차피 현재의 이런 환율 정책도 그냥 부동산에 그냥 잠시 그냥 생명 유지 장치 산소호흡기 달아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넘기고 이제는 다른 거 다 터지고 이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위기 요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나마 무언가 부동산이, 특히나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그나마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문제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바뀜이 일어난 상태죠. 폭탄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금리, 고환율로 수출이 장려가 되어 어떻게 된다. 2008년도, 1998년도 그때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그 외 몇몇 부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7부문에서 8부문은 강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도적인 고환율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고환율이죠. 저희 고환율인데 지금 저희 주가는 어떻게 되죠?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고환율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주식시장이 최대 활황기죠. 이게 바로 의도적인 고환율로 수출이 장려가 되어서 부를 우리의 그 내국 국내적인 요소에는 위기가 찾아오지만은 그 해결책을 외국 국외에서 발생시켜서 이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났다면 저희는 환율로는 고통을 받아도 주식시장은 활황기일 겁니다.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경쟁력 있는 많은 회사들이.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 없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오던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도 이미 한참 전에 위치를 TSMC에 내줬고요. 우리는 냄비 속의 개구리였습니다. 물이 아직 덜 뜨거울 때 우리는 나올 시간이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올 시간이 있나? 고금리와 저금리의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천천히 몰살하는 결과를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약한 개체들과 주체들을 살리고자 경쟁력이 있는 다른 주체와 개체들한테까지도 그 피해를 전가시켜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이 비싼 이유는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비싸진 걸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은 누군가가 내 부동산을 비싸게 사줬기 때문에 비쌀까요?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이런 돈들,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이 이렇게 비싸지게 된 이러한 부의 근본적인 출처는 국외에서 우리가 수출로서 벌어들여 왔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국가 경쟁력, 출생률, 노동력 잃어가고 있고 이거를 누군가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정말로 예전에 1950년대 한강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사실 제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러한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제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그리고 제 의견에 동조해주는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에 한 표를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우리도 또 다른 어떤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서 그 해외 투자에 유독 능한 나라가 되죠. 차라리 부동산을 사려면 해외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해외에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여 우리 한국은 워렌 버핏의 어떤 국가적인 모델이 되어서 투자 선진국이 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나라가 엄청나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로 사상 유례 없는 투자 선진국이 되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